김병기는 갑자기 김병기 의원이겠죠. 김병기 의원이 갑자기 나왔습니다. 왜 나왔느냐 볼까요? 경찰 강선우, 김경 구속영장 신청. 공천헌금 뇌물죄 아닌 배임죄를 적용을 했다. 지금 이 공천헌금 1억 원 공천헌금 이 의혹 관련해서 이 받은 사람 강선우 의원 그리고 이 준 사람 김경 시의원 두 사람 모두 이 주고 받았다는 혐의로 의혹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적용된 혐의를 보니까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죄다라고 굳이 제목에 뽑아서 경향신문이 지금 썼죠. 왜? 뇌물죄와 배임죄는 뭐가 다르냐? 형량이 다릅니다. 같이 볼까요? 여기는 지금 뇌물이에요. 뇌물을 받은 거, 뇌물을 준 거. 배임 수재, 배임 이 준 사람, 이 받은 사람, 준 사람인 거죠. 근데 보면 뇌물은 7년에서 10년, 이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. 기본적으로 이 상당히 형량이 좀 세죠. 그런데 배임은 2년에서 4년 그리고 10개월에서 1년 6개월. 상대적으로 뇌물에 비해서 상당히 형량이 낮습니다. 근데 뇌물이 아니라 배임을 적용했다고 라는 거예요. 이경미 변호사님. 지금 이 경향신문 제목에서는 왜 굳이 뇌물이 아니라 더 형량이 낮은 배임을 적용한 거야라는 뉘앙스가 지금 보이거든요. 그렇죠. 이제 그 공천이라는 게 이제 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절차이고 그게 이제 공무는 아니다.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게 이제 공직자의 그런 직과 관련해서 이제 대가 관계가 수소가 됐을 때 이제 그때를 문제를 삼는 거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안에서 이제 공천이 될 수 있게끔 영향을 행사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이제 공무는 아니고 결국 이제 뭐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뭐 사적인 이제 그런 이제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배임 수재죄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본 것 같고 이것도 좀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판례 입장은 그런데 네.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구속영장 신청만 한 단계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때 신병을 확보를 하는 게 가장 목표가 컸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뇌물죄로 적용을 했다가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배임 수재죄로 봐야 될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또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단계에서는 그래도 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죄명을 적용을 한 것 같고 이후에 영장이 발부가 되고 앞으로도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거니까 네. 그 과정에서는 또 추가로 이게 공무랑 걸쳐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혐의를 변경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이게 뭐 뇌물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했다라고 또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수사 상황을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안전한 혐의를 적용을 하고 앞으로 이게 뇌물죄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금 말씀이에요. 네.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게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두 사람의 녹취에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거죠. 그 녹취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?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.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, 정말. 하여튼 이거 돈 돌려주시고요. 됐든 안 됐든 돈 돌려주시고. 제가 어찌 생각하겠어요. 정말 이런 사람이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? 네. 지금 이 대화에 등장한 사람은 강선우, 김병기 두 사람이죠. 근데 지금 현재 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거는 이 강선우, 김경 두 사람입니다.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, 이경미 변호사님. 김병기 의원은 아직 소환 조사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게 같은 사안인 건데 결국은 같은 사안인데 왜 여기가 이렇게 속도가 다른 거야? 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많기도 하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소환 조사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, 그리고 최근에도 보니까 뭐 차남의 취업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제 뭐 전 대표가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는 걸 보니까 네. 이제는 좀 임박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까지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부를 것 같은데, 네. 근데 좀 더디긴 한 것 같습니다. 사건 자체가 이제 진작 이게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렇게 혐의가 많으면은
사실 그 안에 시간을 너무나 주게 된다면 그 안에 어떤 증거를 인멸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서 정말 이제 딱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는 올가매고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가 드러나니까 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. 네. 근데 조금 경찰 입장에서는 너무 시간을 좀 준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뭐 어쨌든 신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의혹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김병기 의원의 경우는 사실 혐의가 상당히 좀 많았죠.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혐의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좀 다방면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느린 측면이 있는 것 같다. 곧 뭔가 김병기 의원도 소환 조사하고 영장 단계까지 좀 가지 않겠느냐. 뭐 이런 이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. 네. 근데 일단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사람은 지금 이 강선우, 김경 두 사람인 거죠. 근데 이 두 사람 얘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. 뭐가 다르냐?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? 강선우, 김경이 아이 안 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돈을 반환하는 걸 피했다. 내가 주려고 했는데 안 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부르면 나가고 내가 줄래야 반환을 해서 줄래야 줄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볼까요? 두 사람의 만남 그해 8월 중순에야 성사가 됐다라는 거죠. 네. 이거 지금 공천 다 끝난 상황인 거죠. 이 김전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. 강 의원한테 아잉 안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고 강 의원이 결국 지하 주차장에서 쇼핑백을 차에 내가 실어주면서 반환을 했다. 근데 김전시 의원이 주차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고 바로 차문 앞에서도 아잉 진짜 안 받으면 안 돼요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. 이게 뭐 애교 전술도 아니고 네. 아잉을 몇 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윤영걸 대표님. 지금 이거는 어쨌거나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요 진술 이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봅니다만은 뭐 다 믿을 수는 없겠죠.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1월 달에 쇼핑백을 받은 거는 확실해요. 네. 받았는데 강선우 의원은 받았는데 나 그거 돈 있는지는 몰랐다. 나중에 알았어요. 그러는데 어떻게 1억 들은 거를 돈인지 모를까요? 그 말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어요. 근데 지금 이거 반환 받은 거는 그로부터 7개월 후에 네. 8월 달에 뭐 서울 시내 호텔 그렇죠. 지하실에서 받았다는 건데 지방선거 끝나고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처음에 이제 그 다주택자 문제를 인해서 김경이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천 탈락 위험에 처하니까 강선우 의원한테 협박을 했겠죠.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한테 가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서 울고불고 나 살려달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공천은 됐는데 그것도 바로 안 주고 나중에 지방선거 끝나고 아무래도 찜찜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돈을 돌려주고 그 대신에 또 안 받은 게 아니에요. 정치 후원금으로 돌려치기란 겁니다. 돌려치기. 다시 돈을 바꿔서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은 건 분명하다.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뭐 수사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언론이 다 수사한 겁니다. 작년 12월 29일 날 녹취록이 나오고 네. 지금 38일 만에 영장 청구되는 거예요. 언론이 밥상 차려줘서 숟가락도 놓고 입에 떠먹여줬는데 경찰이 씹지를 않는 거예요. 예?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 38일 만에 김경은 그 사이에 미국 도망갔잖아요. 도망갔는데 그것도 엿새 후에 알았어요.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한테 대해서도 얼만큼 증거를 확보했는지 도망갈 시간을 주려고 뒤에서 어떻게 보면 코치해 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아까 뭐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이런 분은 아직도 소환 조사도 한 번 안 했습니다. 우리나라 경찰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이라도 빨리 압수수색하고 제대로 소환하고 몰아치기로 해야지 아니면 경찰이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. 네. 사실 또 저희 방송 보신 또 경찰분들은 또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. 아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금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지금 수사한 걸 다 얘기합니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어쨌거나 아니 왜 부르지도 않느냐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라는 일단 그런 이 주장 말씀이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말씀처럼 이게 1억을 돌려주긴 돌려줘도 그냥 안 받은 완전 돌려준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. 김경시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두 사람의 얘기가 엇갈립니다. 어떻게 엇갈리느냐 여기 볼까요? 여기 보면 강선우 의원은 돈이 담겼는지 몰랐고 4월에서야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김경시는
이 김경식 의원은 강 의원이 먼저 요구를 해서 쇼핑백에 넣어서 전달했어요라고 얘기를 했죠. 이 부분 사실 제가 쭉 다 이미 얘기를 해서 근데 수개월간 반환을 시도했는데 김경식 의원이 회피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김경식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? 그게 아니고 뚜렷한 이유를 설명도 하지 않고 갑자기 그냥 돌려줬어요. 나 돌려주려고 부른지도 난 몰랐습니다.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. 그리고 특히나 이 마지막 부분. 이 후원금을 지금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. 후원금 부분. 강선우 의원은 김경 측에서 쪼개기 후원을 해와서 내가 이거 다 돌려줬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김경식 의원은 강 의원이 먼저 쪼개기 후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김경식 의원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강 의원이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보내주세요. 이렇게 뭉탱이로 주지 말고 티나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. 이거는 최 교수님 또 보좌관 생활도 하셨었으니까 이런 얘기는 또 어떻게 보세요? 물론 저는 보좌관을 제가 8년 했는데 정확하게 네. 저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저거는 글쎄요, 4월에 인지를 했는데 4월에 인지를 했는데 8월에 돌려줬잖아요. 4개월이라는 시간 너무 길잖아요. 이게 받자마자 돌려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어차피 저건 그래서 이제 영장을 쪼개기 후원금이요. 예, 그러니까. 네. 네, 쪼개 후원도 그래.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돈 줘. 내가 돌려줬는데 아까워. 너 공천 줬잖아. 그러니까 4월 21일 날 이제 그 아까 녹취가 4월 21일 날 했던 녹취예요. 네. 그 4월 22일 날 공천이 됐다고요.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관위원이었던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거기 참석을 했다고요. 김병기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고 그때 공관위 간사였는데 참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그럼 팩트예요. 근데 보도에 의하면 그 강선우 의원이 4월 22일 날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서 그야말로 울며 이 공천 줘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돈을 받은 상태가 그랬겠죠. 받은 상태가 8월에 돌려줬으니까. 그 4개월 동안 왜 안 돌려줬냐고요. 근데 그걸 계속 저 얘기는 돌려주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안 받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? 뭐 누구 말에 맞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돌려줬어요. 8월에. 그건 김경식 의원이 인정했으니까 돌려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야 그거 좀 쪼개 후원을 해줘.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. 근데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. 이게 달라요. 엇갈려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오고 간 건 분명히 팩트로 확인된 것이고. 그래서 저는 일단 동시에 이제 영장을 신청했어요. 강선우 의원보다 김경식 의원이 소환이 많이 4번 됐었는데 동시에 신청은 아마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영장을 동시에 신청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저기 또 검찰이 청구를 하고 이제 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. 또 어떻게 모른다고요. 법무장관 제가 해서 대통령이 체포동의안 보내야 되니까 국회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좀 앞서 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것도 무죄될지 모르겠어요. 저러다가 증거 없다고. 그것도 걱정이에요. 너무 앞서 나간 얘기 같긴 합니다만 아직 검찰이 영장 청구도 안 하고 영장 뭐 기각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 네. 만약에 기소가 되면 불구속 기소가 됐건 구속 기소가 됐건 저것도 무죄될까 걱정돼요. 증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? 저거 다 증거 같은데 아무튼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제대로 해야 된다. 사법기관들이 너무 지금 부실을 많이 받고 있다. 경찰도 마찬가지고 네. 검찰, 경찰, 사법부 전부 사법기관 부신의 시대다. 저 개인 생각입니다. 예. 네. 개인 생각입니다. 개인 생각이에요. 네. 지금 뭐 어디 하나 믿을 구석이 없구만이라는 지금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지금 이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을 했죠. 이게 지금 청구가 돼서 국회로 가면 결국 그럼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. 강선우 의원은 아직 의원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과반 이 민주당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 거죠.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여부가 또 주목이 되는 대목이네요.